짜잔! 자, 제 2부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게스트는 이제 저번에는 이제 제가 누구를 일반인 이제 마고기님을 이제 제가 초청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우리 수인판에서 이제 방송을 하고 계시는 이제 푸냥님을 초대해서 저놈이 기대기 날아가는 거 진짜 어째 아니 이건 어쩔 수가 없다. 이건 어쩔 수가 없다. 뭐 어쨌든 간에 우리 귀때기 날아가신 그 푸냥님과 함께 오늘은 방송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아직까지는 2부인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런 거 감안해 주시고 아직은 진행이 미숙할 수도 있으니까 진행이 미숙하면 뭐다? 미숙 테이크 두둥 그런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양해를 구하면서 자 그러면은 오늘도 여러분과 이제 10시에 만남. 서브 마이크요? 지금 좀 준비 중이잖아요. 준비 중. 빌드업. 게스트가 바로 나옵니까? MC가 먼저 시부리고 그 게스트 나오지? 아직 좀 기다려봐요. 지금 나 기대기도 닦여 있어. 응. 아직 나 기대기도 닦여 있어요. 응. 네, 제이씨님 어서요. 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제 분신사바 외치면 마이크를 켜진다고요? 해봐야 여러분들과 이제 힐링 토크 일요일 밤의 사나이 티리아스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게스트는 푸냥님 모셔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할까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트위치에서 망게임을 전문적으로 스트리밍하고 있는 푼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네, 아이고 푸냥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별 볼 일 없는 방송에 이런 이제 이 정규로 편입될지도 모르는 컨텐츠에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이거 헤더 열심히 만들었는데 헤더 값은 해야죠. 본인이 만들었다? 어, 오케이, 여기서 좋습니다. 촬영 아니면 어디서 촬영합니까? 제가. 자, 그러면은 그 본인 혹시 본인 자기소개 조금 더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저는 트위치에서 주로 이제 히오스 그리고 와우, 마비노기 영웅전을 스트리밍하고 있습니다. 덤으로 이제 FPS로 레인보우 식스 시즈를 플레이하고 있고요. 현생 직업은 아실 분들은 아실 테니 나중에 궁금하시면 제 디스코드 오시면은 상세하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뭐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이제 지금 저번 주부터 해서 이렇게 이제 티리아스의 푸른밤, 이제 제 2부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뭐 이제 컨텐츠는 뭐 여나 할 거 없이 똑같아요. 이제 뭐 저희들의 얘기도 조금 하면서, 이제 시청자분들이 특이도에 써주신 뭐 그런 얘기를 읽거나 할 건데, 뭐 혹시, 뭐 이런 거에 긴장되시거나 뭐 그러시는 거 있습니까? 뭐 긴장이라고 하기보다는 애초에 저는 이제 이게 파일럿이 이게 두 번째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뭐 하다 보니까 뭐 크게 막 긴장되는 건 없고, 근데 이번에는 좀 이제 사연을 좀 직접적으로 좀 접하다 보니까 네네. 요번에는 조금 이제 무거운 주제가 하나 껴있어 가지고 네네. 좀 어떻게 보면은 이 자리에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좀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한테 어떤 식으로 말을 해 주는 게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아하. 너무 근데 무겁게 가져가실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우리가 뭐 힐링 토크 그냥 뭐 편하게 이런 저녁에 이제 편하게 뭐 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너무 이제 그렇게 생각하실 건 없고요. 예. 음. 편안하게 본인 방송 하시듯이 편하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재방송 하듯이요? 아니요, 뭔가 느낌 이상해. 어 그냥 뭐 편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편한 대로. 시청자분들도 그걸 원하실 거예요. 네, 그러면은 혹시 뭐 진행이 조금 매끄럽지 않더라도 많은 양해 부탁드리고요. 우선은 네, 첫 번째 사연 한번 제가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첫 번째 사연은 마루 님께서 이제 올려주신 사연이시고요.
읽어보도록 할게요. 네. 한 번은 과거 일에 대해 생각이 들고 그런 일이 있었지라고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트라우마로 남았던 과거의 고교 시절 때 있었던 일을 여기에 사연으로 남겨봅니다. 11년 전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강원도 지방의 어느 기숙사가 있는 고등학교에서 다니고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친구들과 치고받고 그럴 때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마음이 복잡하고 힘들기도 했었습니다. 2011년 10월 초에 학교 폭력을 당하고 마음이 심란했던 저는 며칠간 부모님과 상의를 통해 잠시 학교를 쉬고 싶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학교 폭력이라는 이유를 대면 걱정될까봐 저는 둘러대면서 이유를 대고 결국 집에서 쉬어도 된다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쉬고 있던 중 어느 날 저랑 친했던 동기생들 2명이 찾아와서 걱정된다고 하면서 찾아왔습니다. 선물까지 들고 왔다면서 같이 놀고 싶다고 하면서 말이죠. 저는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 채 문을 열어주고 그 애들을 맞이해 주었습니다. 마음 고생이 심했다고 하면서 선물을 주면서 이야기 나누고 집에서 쉬면서 어느 정도 괜찮아졌고 다시 학교에 나가겠다고 이야기하면서 몇 시간을 놀고 그랬습니다. 그러자 2명은 이제 슬슬 가봐야 한다면서 일어서고 저는 배웅을 해주면서 보내줬습니다. 마음이 괜찮아지고 다시 학교와 기숙사로 돌아갈 때 그 친구들을 보니 안심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들이 어떤 짓을 했는지 알게 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11월 중순 학교에 부모님이 찾아오셨고 담임 선생님과 교장 선생님 간 긴 시간 이야기를 나누었고 부모님은 저를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부모님은 경찰서에 다녀왔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었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놀러 왔던 날 집에 있던 부모님은 귀금속 및 치장품을 제가 아는 이야기하는 사이에 한 명이 그걸 훔쳐 갔었고 다 훔치고 집에서 나온 바로 뒤 어느 지역의 금은방을 갔었습니다. 그들이 훔친 귀금속을 팔려고 할 때 금은방 주인께서 이상하게 생각하고 이걸 어디서 났냐고 묻자 애들이 말을 하지 못하자 결국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경찰은 귀금속 주인인 부모님에게 연락을 하였고 그 애들이 경찰서에서 저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다고 합니다. 이용하기 좋은 애였다고. 그래서 이전에 자고 갔을 때 집의 구조나 귀금속 위치를 다 파악했다고. 그래서 이렇게 일을 벌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와 잔소리를 듣고 마음의 상처를 심하게 받았습니다. 믿었던 친구들이 이런 일을 벌이고 마음에 못을 박아 버렸으니 말입니다. 현관문을 왜 열어주었을까? 열어주지 말았어야 했는데 라는 생각을 말입니다. 이때부터 사람을 잘 믿지 못하고 믿는다 해도 나 때문에 기분 나쁘지 않을까 하는 죄책감도 들고 그럽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가끔 후회나 죄책감이 들 때 있습니다. 그때의 저는 사고가 우선적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학교 폭력에 이런 일까지 당하게 되니 별로 좋지 못하고 자퇴를 한 1년의 고등학교 생활을 다시 떠올리기도 합니다. 상처밖에 남지 않았던 고교 시절이지만 어쩌다가 죄책감도 올라오고 그렇지만 과거는 과거일 뿐이고 다시는 이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다짐하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하, 조금 안타까운 얘기네요, 이거는. 그쵸? 음, 이게 분명히 이제 본인은 학교 폭력의 피해자로서 이제 아무래도 마음의 문이 많이 닫혀 있는 상황에서 본인이 이제 친구라고 생각하는 그 2명에게 이런 식으로 또 이제 이용을 당해 버리시고, 아, 이게 참 조금 좀 어떻게 보면 많이 안타까운 사연이네요, 이거는. 이게 뭐, 그쵸. 네. 이제 마음이 이제 상처를 입은 상태에서 이제 오히려 그거를 치유를 해주지 못할 망정 오히려 이제 이용을 해먹었다. 약간 좀 그렇게 아니죠. 그냥 애초에 그냥 악의적인 걸로 접근을 했다라고밖에 볼 수밖에 없네요. 이 상황은. 그렇죠, 그렇죠. 이거는 음, 누가 봐도 그냥 뭐, 아니, 나는 얘를 어떻게든 한번 그냥 등쳐먹어 보겠다, 이런 느낌으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저도.
만약에 혹시나 이제 뭐 푸냥님이 저런 상황이었다면 푸냥님은 어땠을 것 같아요? 본인이 우선 당사자였다면? 네네. 우선 저는 아마 어 약간의 비속어를 써도 될까요? 어허, 네, 가능합니다. 어차피 네. 우리는 정규 뭐 그런 KBS, MBC 이런 거 아니잖아요. 음. 아마 인실조 시전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네요. 아하, 자비란 없다. 노맛이. 그쵸. 저였어도 그랬을 왜냐면 것 같아요. 음, 이런 거를 이제 한두 번 봐주다 보면은 나중에는 이제 되게 걷잡을 수 없을 정도의 실수를, 그러니까 잘못을 범하게 되는 경우가 태반이고, 그쵸, 그쵸. 근데 저는 오히려 저 때에 걸렸다는 게 오히려 좀 더 낫다라고 생각이 들긴 들어요. 그렇죠. 더 큰 범죄의 연루가 되지 않고 지금은 아주 작은 범죄의 연루가 된 상태니까. 예, 예, 물론 그렇죠. 이제 저거는 이제 나쁜 친구들 입장에서 이제 네네. 이야기를 한 거고, 이제 마루님 입장에서는 글쎄요, 이게 약간 좀 그런 타입인 것 같아요. 이 친구들은 되게 나한테 좋은 친구들 그렇죠. 하면서 간이고 쓸개고 다 내줄 것 같은. 맞습니다. 그게 맞는 말이네요. 참. 음. 어떻게 보면 근데 한편으로는 그게 안타까운 거죠. 왜냐면은 이게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간이고 쓸개고 내줬다고는 하는데 믿을 수 있는 친구가 이제 그 친구들밖에 없었다라고도 이제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좀 아쉽긴 하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솔직히 이제 사람 보는 안목이라고 하잖아요. 그쵸, 그쵸, 그쵸. 약간 그런 안목들이 좀 없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그렇죠. 안목이 그런데 이제 전제를 놓고 보면 아마 그런 안목을 기르기가 좀 힘들지 않은 상황이었나. 어. 아무래도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배경이 있기 때문에 본인한테 이제 그렇게 호의적으로 뭐 물론 이제 속내는 뭐 달랐지만 뭐 호의적으로 다가와서 오히려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이런 게 친구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라는 게 좀 저는 좀 가슴 아프긴 하네요. 어쨌든 이제 뭐 지금은 뭐 이제 잘 지내고 있으니까 이런 사연도 올리고 뭐 같이 이제 고민도 나누고 할 수 있으시니까 그렇죠. 다행이라고 생각은 들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가 중요한 거잖아요. 과거는 이제 지나간 거고 우리는 그렇죠, 이제 그렇죠. 현재를 살아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뭐 사람을 뭐 너무 믿지 말아라 이런 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이 사람을 알게까지 되는 시간이 걸리는 거니까 조금은 벽을 두고 천천히 친해지는 법을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약간 이런 뭐 사람한테 이런 표현을 하면 안 되는데 이게 좋은 뜻으로 하는 거예요. 좀 개 같다고 하거든요. 저는 저런 부류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보통 이제 개들을 보면 사람 좋다고 바로 이제 달려들고 하는 개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류를 보고 좀 개 같다, 개 같다 하는데 약간 조금은 이제 도도해질 필요도 있지 않나. 약간은 이제 거리를 두면서 좀 탐색을 하면서 이 사람이 과연 나한테는 괜찮은 사람인가? 나한테는 이제 다른 의도를 가지지 않고 뭐 그런 식으로 다가와 주는 사람인가? 강아지 같다. 그런 좋은 뜻이 있었네. 개 같다 말고. 어, 그래서 약간 그런 안목이 조금 많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근데 이제 보고 계시는 투수분들도 한번 이제 이런 의견도 남겨주시면 저희가 한번 읽어보고 저희의 의견도 말씀드릴게요. 네, 푸냥님 먼저 말씀해 주세요. 근데 솔직히 그래요. 저런 안목은 사람들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 봐야 돼요. 그쵸, 그쵸. 왜냐면 내가 이제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을 보는 기준점들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맞아요. 경험이 음 중요한 거죠. 그쵸. 어 제이희님이 말씀해 주셨네요. 여튼 학교 폭력은 범죄고 범죄 피해자 등쳐먹는 사람은 사람 새끼가 아니죠.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안타까운 사연이긴 해요. 본인은 그런 거를 몰랐잖아. 왜냐면 아까 푸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은 많이 만나보고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전제가 있다 보니 학교 폭력의 피해자라는 전제가 있고 그러하다 보니 사람을 만날 기회가 그렇게 많이 주어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참 더 안타까운 게 있어요. 푸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저는 학교 다닐 때 그렇게 교우 관계가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었어요. 왜냐면은 이제 뭐 중학교 때는 뭐 아시겠지만 이제 뭐 남자애들이라면 한두 번 이제 주먹질을 가지고 뭐 우열을 가리기도 하니까. 예. 그래 갖고 오히려 중학교 때가 좀 더 그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뭐 물론 이제 직접적으로 뭐 누구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물질적으로 해를 입히거나 그런 건 아니고 이제 그런 부류의 친구들이랑 이제 쪼끔 어울리다 보니까 이제 몰입같이 좀 들어서 좀 안 좋게 된 케이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 스스로는. 근데 이제 그래야 내가 내 친구들을 사귀는데 "엄마 내 친구들 다 이래."라고 이제 어른들한테 다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니까. 예. 그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집에서 쪼금 더 자녀분들에게 많은 관심을 쏟아 줘야 예방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나 싶기도 해서 오히려 그래서 더 안타까운 것 같아요. 본인의 의지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부모님과 쪼금 멀어지기보다는 '내가 이런 것까지 이야기를 해 줘야 되나.'라는 그쵸. 의구심이 굳이 먼저 들 그렇게까지 얘기를 할 필요가 있나. 이제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집에서 오히려 좀 과도한 관심을 준다면 그게 이제 또 그 당사자에게는 이제 또 '스트레스가 또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푸냥님 말씀도 맞다고는 생각해요. '집에서 쪼금 더 관심을 줬으면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아무래도 이제 저 시기 때 이제 본인의 정체성을 또 알아가는 나이이기도 하고 '내가 누구인가.' 막 그런 나이면서도 이제 뭔가의 간섭을 피하고 싶은? 그렇지. 부모님이 걱정하시면 자기가 엄청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아무래도 그것 때문에 이제 거리를 두려고 하고 그래서 음 그래서 오히려 더 그런 것도 아닌가 싶긴 해요. 쉽게 표현을 못할 나이니까. 근데 이제 그거죠. 어 저 나이 때의 인프라는 부모님밖에 없어요. 그렇죠 또. 예. 그러면은 이게 그냥 솔직히 이제 그 나이 때 있는 친구들이 이 방에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네네네. 부모님이 걱정할 때가 네네. 제가 봤을 때는 문제의 요지를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그때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자 우선 걱정이 된다는 거는 어떤 식으로든 표출이 됐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니까 이제 그런 오히려 그때가 기회다 삼고 눈치 보지 말고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여러분들 이제 다들 어엿한 직장인들 분들이 이제 대부분일 거예요. 자 이게 신입사원들도 눈치 안 보고 일할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내가 입사를 하고 딱 6 개월 차까지예요. 6 개월 차까지 눈치 안 보고 할 수 있는 게. 왜? 신입사원 버프라는 게 있거든요. 약간 여러분 신입 노란 견장 느낌인가요? 노란견장 느낌보다는 그거예요. 내가 업무에 미숙하니 내 사수든 아니면 나보다 훨씬 더 높은 위에 있는 직급의 사람이건 약간의 보고 체계를 무시하고 다이렉트로 보고를 해도 덜 혼날 수 있는. 자 근데 직장은 내가 돈을 벌기 때문에 지켜야 될 규율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래 부모 자식인데 규율이 있나?' 라는 생각이 오히려 드는 거예요. 물론 이제 거기서 이제 걱정이 되니까 오히려 더 역정을 내시는 부모님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근데 그 역정이 나한테 내는 게 아니라 본인 가슴이 메어 가지고 본인 스스로한테 내는 역정이에요. 아하. 아마 몇몇 분들은 공감을 하실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그런 거예요. 자 동생이 있어요. 그 동생이 어디 가서 맞고 왔어. 나는 깝깝하니까 동생한테 화를 내. "너 어디 가서 이렇게 처맞고 왔냐?" 그렇죠, 어? 그렇죠. "때렸어?" "못 때렸대." "너 바보야? 왜 못 때리고 와? 너 몇 대라도 더 때리고 왔어야지." 약간 이렇게 더 역정을 내는? 맞아요, 맞아요. 예. 근데 사실 뭐 이게 뭐 올바른 예시는 아니지만 그래도 굳이 비유를 하자면 약간 좀 이런 느낌이지 않나. 여기서 쪼금 더 첨언하자면 약간 좀 이런 느낌일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부모라면은. 네네. 자 저도 내골격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네. 자 한
아마 3 년인가 5년 됐을 거예요. 자, 네네. 제가 이제 레스토랑에서 일을 하는데 그때 이제 레스토랑이 되게 비싼 데였거든요. 네네네. 그 비싼 데였는데 어쨌든 거기에 있는 당연히 집기료도 뭐 꽤 돈들이 나가시는 것들이겠죠, 그렇죠. 물건들이. 근데 꼬마애가 덤벙대다가 옆 테이블에 이제 뭘 잘못했는지 접시랑 와인잔을 다 깼어요. 아하. 심지어 가지고 온 비싼 와인도 다 깼죠. 근데 이제 그러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괜찮냐고 해서 1차 수습은 저희가 들어가요. 네. 주변 자료를 정리해 주고 네네. 식사 다시 내 드리고, 그다음에 와인 같은 경우는 콜키제 와인이다 보니까 대체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그거랑 최대한 비슷한 와인을 맞춰 가지고 네. 제공을 해 드리고, 우선 거기서 이제 1차 수습은 끝나서 '아 우선 됐다.'라고 해 가지고 잠깐 뒀는데, 그 잠깐 정리하고 나서 뒷처리까지 다 끝나고 나니까 옆 테이블이랑 싸움이 난 거예요. 네. 옆 테이블에서는, 그러니까 애가 있던 테이블에서는 "애가 그럴 수도 있지."라는 말을 지적을 했고, 네네네. 옆 테이블에서는 "애는 그럴 수 있지. 근데 너는 그러면 안 되지." 아하. 이거를 지적한 거죠. 근데 저도 솔직히 이제 뭐 제가 뭐 결혼해서 애가 있는 건 아니니까 뭐 네. 부모의 입장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근데 네.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들끼리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은 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부모 된 입장에서 그렇게 나오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잘못을 맞습니다. 했으면은 그 부모 내에서 부단히 꾸짖고 반성시키고 왜 잘못됐는지 이렇게 하면은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 분명히 그거에 대해서는 필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기 좀 때문에 오히려 이제 내가 무슨 고민을 가지고 있거나 네. 뭐 학교에서 좀 안 좋은 일을 당하고 있을 때 털어놓고 그거에 대해서 빨리 해결을 보게끔 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애들끼리 싸움에 결국 누군가 하나는 그 사이에 죽거나 갈려 나가는 거는 분명한 사실이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어쩌지 하다가 정말 그 골든 타임 놓쳐 버리면은 진짜 누군가는 과도한 학교 폭력에 의해서 뭐 안타까우면 진짜 막 목숨 끊고 막 하는 걸 수도 있으니까. 그건 그렇기 또 때문에 맞네요. 오히려 네. 그런 쪽에서는 부모의 도움이 좀 많이 필요하지 않나 싶기도 하고. 아하. 많이 이성적으로 좀 다가간 타입이긴 하네요. 그런 느낌으로 들어보니까. 예. 저는 아무래도 제가 성격이 좀 감정적으로 가다 보니 어 이제 그런 좀 뭐라고 할까요? 약간 머리를 식히고 그런 생각은 좀 하기 힘들었네요, 제 기준에서는. 만약에 제가 저 나이 또래의 이제 뭐 형이라든지 뭐 그런 상황이었다면 뭐 이제 뭐 바다를 들고 간다든지 뭐 이것저것 해 가지고 뭐 다들이 부수러 가고 막 그랬을 건데, 이제 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약간 이제 학부형 뻘이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있더라고요. 진짜 아까도 뭐 말씀하셨는데 뭐 부모가 먼저 들어와서 이제 그 빨리 해결을 보고 뭐 그러는 것도 좋지만은 적어도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얘네들끼리 뭐 어떻게 잘 풀 수 있지 않을까? 부모가 끼면 오히려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왜냐면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내가 이제 그런 상황을 겪어봤고 오히려 이제 그런 상황에서는 좀 반발심이 더 가져지게 되고 하다 보니까 그냥 아예 이제 자기들끼리 좀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보기 기회를 주고 안 된다면 이제 거기서 이제 개입을 하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네요. 음. 그래서 저는 약간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학교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밀착으로 볼 수 있는 건 이제 선생님들이잖아요. 그렇죠. 선생님들이 뭐 이제 모든 시간을 다 마킹해 주는 건 아니겠지만 이제 대부분은 마킹해 주고 "아 오늘 이 친구가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전화를 해 주는 게 전에는 있었는데 요즘에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네네. 요즘에도 그런가?
저희 때는 그냥 부모님 모시고 학교와 이런 게 좀 되게 많이 있었어요. 참관 수업도 되게 많았었고. 아하. 근데 갈수록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게 점점 줄어드니까 더 그런 거 아닌가.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치고받고 싸우면은 '아 애들끼리 그럴 수 있지.'라고 그냥 가볍게 넘긴 문제들조차도 이게 어느 한 스포트라이트에서 대두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아 이게 간과해서는 안 되는 문제구나.'라고 이제 학부형들도 이제 생각을 해 주시는 거고, 그렇죠. 자녀분들도 이제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우선은 뭐 요즘 애들이 어떻게 악독하게 뭐 노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요즘 애들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적어도, 정말 적어도 이제 아이들이 이제 뭐 그런 상황에 처했다라고 하면은 이제 어 뭐 저라면은 만약에 제가 교편을 잡고 있다라고 하면은 뭐 유튜브에 올라가도 상관없으니까 저는 그냥 애들을 후드려 팰 것 같아요. 아하. 그리고 부모님 호출해서 "얘가 이런 잘못을 해서 내가 이런 처벌을 내렸다."라고 저는 당당히 이야기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어 참 참.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성격대로 나간다고도 하죠. 성격대로 근데 나간다고는 하는데 아유. 요즘에는 사실 좀 이런 게 없잖아요. 그냥 그 흔히 이야기하면 "아 맞고 자랐다."라는 친구들보다는 "안 맞고 자랐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반증인 게 뭐냐면은 그거예요. 뭐 저희 때는 당연하게 뭐 어른들이 이제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담배도 피우고 뭐 침도 찍찍 뱉고 하는 것들이 요즘 시선으로 보면은 '어 저 사람 왜 저래 미쳤나 봐.' 약간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시대가 지남에 따라서 사회가 요구하는 모럴의 기준은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네. 그것도 대부분의 멀쩡한 사람들은 잘 따라와 주고 있고. 그렇죠. 근데 그중에서 이게 그걸 꼭 못 버티고 벗어나는 친구들은 이제 제이지 님 말씀처럼 이제 교사랑 교육청, 지역 경찰 등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저런 사단이 아예 안 당하게끔 하는 게 제일 베스트긴 하지만 아실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학교 폭력은 이미 일어난 후에 대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법이 그렇기도 하고. 그렇죠. 경찰은 민생의 치안을 이제 유지하기 위해서 있는 존재라고 하지만 사실상 사건이 발생이 돼야 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약한 조직이기도 해요. 그거를 선보고 알아주셔야. 후조치라고도 하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 모럴은 점점 높아지는데 그거의 그거랑 비례해서 애들이 하는 것도 약간 좀 다이나믹하게 가는 것도 있긴 있어요. 그렇죠. 뭐 딱 상상할 정도가 아니에요. 한 번씩 이제 사건이 터지는 걸 보면. 예. 참 '우리 때는 저러진 않았는데.' 라는 막 그런 것들 아이고 되게 많이 선생님 나오고. 라떼는이 나오시네. 예. 네. 아예 안일하게 막는, 아예 안일하게 예방한다? 뭐 더럽게 풀어나는 님 말씀처럼 뭐 그렇게 되면 좋은데 현실이 그렇게 녹록치가 않으니 뭐 주변에 뭐 그런 친구들이 있으면 많이 관심을 가져 주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상적인 현실은 추구하기 힘들지만 다가가게 노력은 할 수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모두가 좀 깨끗한 그런 사회로 이끌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뭐 교편을 잡으신 분들이라든지 이제 학생분들 그런 분들이 또 이제 또 열심히 해주시고 뭐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뭐 라떼는 이야기 나왔으니까 묻는 건데 네네. 만약에 티리아스 님이었다면 그 편을 잡고 있다. 그럼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저요? 네. 잘리더라도 패 죽일 것 같아요. 역시, 역시 뭐 전반적으로는 동의는 하는데 저것도 이제 일반화의 오류가 되게 있을 수 있으니까 저는 이제 좀 저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쪼금 무섭긴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그 친구가 자라온 환경에 대해서 문제는 될 수는 있는데 그 친구가 자란 환경이 그 친구의 대부분 성격을 결정하는 건 맞아요. 근데 그렇다고 기초 학력이 딸린
걸리게끔 차별을 두는 건 또 아니거든요, 사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도덕책이라는 교과서가 있는 거고.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어떤가요? 초등학교 수준 도덕책 교과서 수준이면은 여러분들 다 성의군자예요. 틀린 말은 아니네요, 그게. 당연한 걸 못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일들이 나오는 거지 않을까 싶은데. 뭐, 그 당연한 게 다 돌아오고 하면 이상적인 유토피아 세계 아니겠습니까? 전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이게 사람이다 보니까 내 이기심에 의해서 남한테 해를 끼치고 아니면은 나 자신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나 자신 말고는 신경을 안 써. 그렇기 때문에 남한테 이제 해를 입힌다든지 뭐 그런 것도 있을 거고. 근데 어쨌든 뭐 근본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어떤 환경에 있던 간 그거는 이제 내가 부모의 울타리 안에 있을 때만이고 내가 밖으로 나가는 순간 그거는 온전히 내 책임으로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 혹시 그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그거 보셨나요? 그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자, 근래에도 뉴스에 한번 나왔던 거고. 자, 배구 혹시 아시는 분 있을까요? 스포츠 김연경 배구. 선수 압니다, 제가. 네. 저는 이제 여자 배구 좀 좋아해가지고 여자 배구 많이 봤는데 근래에 되게 이제 학교 폭력 관련으로 해서 되게 안 좋은 일들이 터졌잖아요. 네네. 아, 그렇죠. 네. 그것도 지금 한 반년 조금 넘지 않았나요? 맞아요. 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나라 한국 스포츠 사회는 귀족 스포츠예요. 배구만 잘한다고 해서 될 게 아니라 그거를 서포트 해줄 부모의 능력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렇죠. 이제 개인 코칭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되고 그러면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일반 학원보다는 이제 되게 비싼 수업료를 내고 그런 스포츠계에 입문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올림픽 선수들이 이제 부르짖는 게 금메달 연금 높여달라 막 그런 이유도 있는 거고. 자, 근데 그런 환경의 사람들이 이제 모자르다고는 생각은 안 해요, 저는. 그런 환경에서 자라왔는데 모자르다? 그거는 진짜 기초생활수급자 친구들이 들으면은 진짜 멱살 잡고 죽탱이를 꼽아도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런 사회일수록 개인의 모럴은 더욱더 중요시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예. 제이신님 네. 말씀처럼 가해자도 이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애들은 또 책임을 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미성년자가 있는 거고 이제 촉법 소년이라고 해서 막 그런 단어도 생겨나는 거고 참 그 이런 거 촉법소년이라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해가 왜냐면 음, 물론 이제 실수는 할 수 있지만 이게 요즘은 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요즘은 그 인터넷을 통해서 대중매체를 접하거나 사회를 접하는 게 되게 빠르잖아요. 그 시기가. 그쵸? 아무래도 이제 그런 시기가 빠르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이제 그 촉법소년의 커트라인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성인이 된다는 기준을 조금 낮춰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그 당시, 그러니까 그 예전 사람들과 지금 이제 커가는 아이들의 이제 정보 습득량이라든지 지식 습득량이 현저하게 저는 차이가 엄청난다고 봐요. 그것 때문에 이제 성인의 기준선을 20세, 만 19세죠. 그렇게 놓고 있다고 보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뭐 문명을 뭐 빠르게 경험을 하고 접하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뭐 이제 솔직히 말해서 고등학생만 돼도 뭐 이제 성인이라고 해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왜냐면 자기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하고 접할 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고등학생 정도면. 푸양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우선은 그래요. 그 혹시 지금 서울시 교육감 이거 뭐 정치 이야기 아니에요, 여러분. 네, 오해하지 마세요. 네,
지금 서울시 교육감이 조희연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랬어요. "교육감 뽑을 때 학생들이 뽑게 해 달라. 어른들이 아니라." 왜? "교육받는 건 학생들 당사자인데 왜 어른들이 뽑냐." 뭐 물론 이제 교육 정책이라는 게 이제 돈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예산도 편성해야 되고 막 그런 디테일한 부분까지 들어가면 어른들이 뽑는 게 맞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저는 애들이 뽑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이제 정말로 이제 내가 투표권을 행사한다는 거는 대한민국에서 이미 성인으로 인정을 받는 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세금은 안 내더라도.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요즘 세금 내는 나이 커트라인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거 아세요? 그래요? 예. 만 30세 돼야 이제 첫 세금 낸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에는. 아하. 어떻게 보면 이제 취업선이 이제 너무 빡세지다 보니까 뭐 그 사이에 뭐 아르바이트를 가더라도 뭐 세금을 신고하는 게 아니라 안 떼고 우회적으로 받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런 게 좀 크긴 하겠네요. 생각해 예. 보니까. 그러니까 뭐 그런 요인들도 있지만 어찌 됐든 간 고등학생들도 판단력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나이에 대해서 판단력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아마 그 친구들은 뭐 기초 학력 여부를 떠나 가지고 그냥 뭐 속된 말로 그냥 뒤지게 맞으면은 그냥 정신 차리니까. 그렇죠, 그렇죠. 좀 그 패는 걸 패 옹호하는 건 아닌데 아니 패는 걸 옹호하는 건 아닌데 저 이거 소신 발언 한번 할게요. 소신 발언. 요즘에 새끼들 좀 안 쳐맞아서 말을 안 들어요. 좀 맞아봐야 알아. 아유, 미안합니다. 좀 많이 아이 맞아가지고 제가. 뭐 저도 폭력에 대해서 이제 뭐 일방적으로 옹호하는 편은 아니지만 근데 그건 있어요. 맞아야 사람 된다는 거는 그만큼 집이 엄격한 기준으로 해서 도덕성을 중요시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그렇죠. 자, 단적인 예로 이런 거 있어요. 저 예전에 이제 이웃집 그러니까 지금도 아파트 살지만 이웃 사람한테 인사 안 하면 전 그날 이제 종아리 불어 터지는 거예요. 아하, 그런 게 있긴 하죠. 예. 요즘에 인사들 하나요? 아니 사실상 내가 모르는 새끼인데 인사 왜 사실상 당장에 옆집에 누구 사는지도 모를걸요. 음. 뭐 그거는 이제 뭐 사회적으로 뭐 또 그렇게 된 게 있기도 하고요. 또. 그러니까 이게 그래요. 그냥 흔한 말로 인간미가 없어진 그렇죠, 거거든요. 그렇죠. 인간미가 없죠. 사람 사는 느낌이 안 나긴 해요. 뭐 엘리베이터에서 인사하는 것 외에는 인사 안 해 줌 맞아요. 근데 이게 저도 문제긴 하거든요. 저도 이제 커서 다들 안 하다 보니까 저도 이 엘리베이터 가서도 내 핸드폰만 만지작거리고 있고 그러는데 이거를 이웃과는 장벽이 되게 높아지고 있으니까 이게 '내 가족만 아니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더 발생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아무래도 진짜 여기서도 더럽게 푸른하는 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람들 간의 연결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라고 하셨는데 이게 진짜 틀린 말이 아닌 게 아무래도 이제 제가 어렸을 때도 이제 뭐 점점 이제 가구가 핵가족이 되니 많이 뭐 그런 식으로 있으면서 뭐 당장 이제 사회적으로도 봤을 때 옛날에는 이제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그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 사촌이 더 좋더라. 그런데 당장 이제 옆집에서 그러니까는 뭐 이제 이제 자기 집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워낙 이제 좀 범죄도 많고 예전에 비하면 좀 사람 사는 정이 좀 줄어들었다고 할까요? 그런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기피하게 되고 당장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옛날에는 이제 뭐 애기들 보면은 아이고 귀엽다 한마디 이런 거 이제 뭐 못한대요. 그거 했다 하면은 뭐 애기들 성추행하냐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데 그래서 참 그런 거에 대해서도 삭막해진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전. 그냥 요즘에는 다 이제 그러잖아요. 예전에는 이제 뭐 사람 자르면 되지."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보다는 네네. 끌고 가서 토사리를 겁나 준 다음에 울리고 어떻게든 뜯어 고쳐서 같이 끌고 가려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근로기준법 들먹이면서 "우리 회사랑 부합하지 않는 님인 것 같습니다." 하면서 그냥 내보낸
내보낸다거나 네네. 아니면은 그냥 문자로 오늘 저는 오늘부터 안 나오겠습니다 하고 그냥 그렇게 통보식으로 그만둔다거나. 아하.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그래요. 그러니까 이웃 간의 장벽이 이제 높아지면 높아지는 만큼 개개인이 지켜야 될 모럴도 높아지는 거거든요. 왜냐면은 친하니까 허용되는 선이 있어요. 친하니까 그쵸. 허용되는 선이 있는데 안 친하니까 허용되는 선이 없는 거예요. 그럼 아하. 예를 들어서 자 봐봐요. 뭐 요즘 학교들이 다 뭐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 때는 이제 책상이 2 인용 책상이 하나 붙어 있고 옆에 짝꿍 붙어 있었거든요. 네네. 가운데 선 그어 놓고 넘어오면 다 내 거 막 이랬단 말이에요. 네. 뭐 그렇게도 뭐 장난치고 그랬었는데 요즘에 막 선 그어 놓 뭐 요즘에 뭐 선은 그어 놓지 않지만 개개인별로 자리가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개인을 중시하게 되면서 오히려 이제 남은 좀 등한시하게 되고. 혹시 뭐 여러분들 중에서 뭐 주변 사람들이 막 다쳤는데 나서서 선뜻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나요? 저는 못 봤어요. 저도 함부로 하지 못하고 있어요. 분명히 한 10년, 15년 전만 해도 이제 뭐 그런 식으로 먼저 나서긴 했는데 언제 한번 제가 제대로 대인 적이 한번 있어서 뭐 그거는 이제 여기서 얘기하면 또 길어지기 때문에 딱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뭐 그런 게 있다 보니 아, 저도 이제 함부로 누군가를 도와준다? 그거를 이제 상상을 하기 힘들어요. 왜냐면은 그런데 또 이제 그런 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참 내가 나서지는 못한다는 게 참 내가 겁이 많은 건가 싶기도 하고 왜냐면은 되어버리니까 쉽게 이제 뭐 다가가질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면서도 남들은 도와주는 사람 없나 하고 생각하는 게 참 아이러니하기도 하고요. 어쨌든 이제 뭐 마루님 케이스 같은 건도 아마 그런 류의 연장이지 않을까. 아하. 음. 참. 그래요. 그냥 어떻게 보면은 나쁜 사람들은 진짜 권선징악이라고 해 가지고 이제 되게 벌을 받고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으니까 깝깝한 거죠. 그렇죠. 예. 아, 뭐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안타까운 얘기. 자, 아무도 도와주진 않았더라. 아이고 참. 그렇게 푸른 음. 하늘님은 그러고 보니까 저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학교에서 어떤 분께서 쓰러지셔서 다들 당황해하고 계셔서 도와드리려고 했는데 다들 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아하. 혹시 여성분이셨나요? 아하. 참 도와주지 못하는 사회인 게 아쉽습니다, 진짜. 우선은 여성분들이 쓰러지면 여러분도 고려해야 될 게 몇 개 있어요. 자 우선은 뭐 만약에 심정지가 왔어요. 물론 심정지 기본으로 오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기본으로 속옷 착용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CPR을 들어가야 돼요. 그게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자 여자들 이제 브레이지어를 입고 있잖아요. 네네네. 예. 입고 있는 상태에서 흉부 압박을 하는 게 아니라 벗은 상태에서 해야 돼요. 어허? 처음 듣죠? 네. 교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아이고 머리야. 그건 좀 심했죠? 음. 자 여러분 그니까 자 이런 거예요. 강가에 사람이 떠내려가고 있어요. 구해 줬어. 보따리 노래. 그쵸. 이런 거예요. 예전에 저 아는 지인은 이제 길거리에서 이제 어느 분이 이제 쓰러지셔 가지고 이제 심정지 상태에서 이제 심폐소생술 해 주고 그분은 이제 119 구급대한테 인계되고 나서 이제 가고 한참 뒤에 고소장이 날라왔어요. 왜 그럴까요? 폭행으로. 엥? 왜 폭행이죠? 그 심폐소생술을 하면은 기본적으로 갈비뼈는 다 박살을 낸다는 생각으로 해야 되거든요. 아하, 심장, 이제, 심장이 네. 압박을 줘야 되다 보니, 그쵸. 아하, 자 그러면은 사람이 상체 힘으로 했을 때 이제 무게를 다 팔에 실어서 눌러 줘야 되는데 자
생각해 볼게요. 자, 성인 70kg 남자가 팔에 무게를 실어서 눌렀다. 그러면은 어지간한 건 다 이제 부서진다라고 보면 돼요. 그렇겠죠. 네. 근데 심장은 이제 저 깊숙한 곳에 있어가지고 깔짝깔짝 누르는 걸로 안 돼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제 기본적으로는 세게 눌러야 되는데, 자, 그 세게 누르는 힘 정도가 진짜 어느 정도냐면은 거의 저도 이제 뭐 몇 번 해보진 안 했는데, 와, 진짜 그게 진짜 전력으로 등산하는 느낌이에요. 아하. 떤짱님이 지금 법 바뀌어서 이제 그런 건 괜찮다고 하는데, 자, 그거는 형사 책임에서 벗어나는 거고요. 민사는 또 못 벗어나요. 아, 민사까지는 못 벗어나는 거예요? 네. 아하. 그러니까 살리기 위해서 내가 의료 행위를 했어요. 그게 심폐소생술이나 하임리법이라 해서 이제 기도에 막힌 거를 빼주는 그거를 말하는 건데, 근데 이게 형사법은 피할 수 있어요. 왜? 나는 이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선의를 베풀었는데 내가 왜 뚝배기를 맞아야 되냐? 그렇죠. 맞는 말이죠. 근데 요거 형사법은 피할 수 있거든요. 민사는 못 피합니다. 참 그래서 세상 더럽네요. 음, 이게 무서워가지고 사람들이 선뜻 못 도와주는 거예요. 이해도 가고 공감도 돼요. 네. 참 어떻게 보면은 좀 씁쓸한 세상입니다. 씁쓸한 세상. 그렇죠. 누가 구해줘. 119 올 때까지 하라고 심폐소생술 배우고 하는 건데. 결국에는 그런 것 때문에 본인이 이제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 안 된다. 반대한다. 이렇게 돼버리고, 아유, 참. 그래서 고랍습니다. 미국에서는 아예 법 제정을 세게 했죠. 관련법으로 해가지고 민사, 형사 다 면제고, 그리고 안 구해주면 처벌받아요. 아, 오히려 안 구해주면 처벌을 받게 바뀌었네요, 미국은. 근데 법은 도덕의 마지막 선이에요. 여러분은 다 아실 거예요. 법은 도덕의 마지막 선이에요. 내가 이것마저 안 지키면 진짜 사람인 걸 포기하고 법을 어기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걸 이제 법까지 제정하게 된 거예요. 아휴, 참. 기본적인 건데, 어떻게 보면. 그거를 법까지 가야 되나. 그런 세상이 좀 안타깝긴 하네요. 아휴. 자, 어찌됐든 간, 사연이 좀 길어졌는데, 이런 세상 안 오도록 간절히 바라면서, 노래는 정령일의 기도 듣고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틀어주세요. 야, 이 양반아, 야, 그거 말고 종로에서 틀기로 했어, 종로에서. 그거, 야, 아니야, 그거 들어줘요. 아, 싫어. 응, 그래, 맘대로 하슈. 응, 마음대로요. 자, JS의 종로에서 듣고 가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자, 약간 구수하게 적혀 있는데, 좀 악센트 못 살려도 저는 경상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마이크 이슈 아이고, 해결했어요. 마이크 이슈. 에이씨. 아이고, 오늘 또 큰일 했습니다. 무려 1년 동안이나 묵혀뒀던 체증 같은 나의 컴퓨터와 휴대폰을 싹 다 포맷시키고 정리했습니다. 타임. 이거는 제가 읽겠습니다. 네, 이건 읽어주세요. 제가 읽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건 네, 악센트가 살아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 서울 악센트. 사람은 이거 들으면서 한번 배워보이소. 한번 시동을 걸어볼까요? 자, 여우상님의 사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어제 또 큰일 했습니다. 무려 1년 동안이나 묵혀뒀던 체증 같은 나의 컴퓨터와 휴대폰을 싹 다 포맷시키고 정리했습니다. 이게 참, 폰이니 컴퓨터니 처음 살 때는 와, 내 이거 5년 동안 써야지. 완전 애지중지 써야지 하는데 이게 참 시간인지라 컴도 폰도 늙어가고 빌빌 대갖고 막 해까닥 합니다. 그래가지고 또 이제 방학 기념으로 한번 싹 포맥을 했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정리해놓고 보니까 발열도 안 나고 참 좋은데 와 이제까지 안 해왔을까. 어쨌든
이제 티리아스님 방송을 아주 쾌적하게 고속으로 볼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습니다. 추신. 여러분, 폰이든 컴이든 무조건 베타 버전 참여는 미루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 예전부터 윈도우 11 베타 참여했다가 버그 덩어리 코드 땜시 암 걸리갖고 한참 고생했고요. 지금 iOS 16 베타 참여했다가 카카오페이 송금이 안 돼갖고 다시 되돌리지도 못하고 애먹고 있습니다. 웬만한 부처가 아니고 개발이 본업이 아닌 이상 베타를 참여하는 것은 상갑시다. 좀 이거는 좀 그거네요. 아이고 이뭐 웃으면서도 안타까운 사연이네요. 이거는 웃으면서도 이게 뭐 참 보면은 이제 여우사동님께서 뭐 밀어놨던 포맷 이거는 저도 좀 참 공감을 하는 게 악센트 맞게 읽어줬다고요. 참 이거를 공감을 하는 게 뭐냐면 이게 포맷을 해야지는 합니다. 머릿속으로는 포맷을 해야지 하는데 참 이게 귀찮아서 손이 안 가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런데 푸냥님은 뭐 포맷을 좀 자주 하시는 편이에요? 포맷은 예전에는 정기적으로 했는데 저도 이제 좀 이게 세팅한 거를 내가 다시 원복시키려고 하니까 뭐 머리가 아파와 가지고. 네, 그렇죠, 그렇죠. 아니 뭐 전에는 게임만 하면 됐었으니까 상관없었는데 맞아요, 맞아요. 방송까지 하니까 이제 OBS 다 날리고 새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그 레이어 살리려면은 '아 이거 어떻게 했더라.' 이거 또 골머리 싸고 있다가 또 그렇게 하루 날리고 방송 또 하루 펑크 나고 그냥 그 생각하면은 이게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저도 그것 때문에 함부로 못 건들고 있거든요, 지금.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 이게 맞나?' 어 이게 고생 대비해서 너 나한테 오는 그게 너무 없는 것 같아요. 리턴이 너무 없어요. 예. 왜냐면은 이게 이 방송하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이게 OBS 세팅을 한다고 하잖아요. 얘가 웃긴 게 뭐냐면 파일 경로를 직접 지정을 해줘야 돼요, 위치를.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내가 그래 포맷을 하고 파일을 살린다고 해서 문제가 아니에요. 경로를 또 새로 다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이게 그 세팅 옵션이 남아있더라도 그 경로 잡는 게 또 일이라서 아이고 이것도 언 세월에 하고 있노 참 이거부터 막막하게 돼서 참 이게 며칠 휴방하고 할 거 아니면 함부로 손을 못 대는 것 같아요. 아, 참 이것도 공감하는 부분이고 또 아까 전에 나온 것 중에 뭐 베타 참여 때문에 이제 골머리를 앓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혹시 푸냥님은 뭐 그런 베타 같은 거 뭐 미리 맛보기 뭐 그런 거죠. 뭐 베타가 따지고 보면 그런 거 하셔서 혹시 뭐 저렇게 이제 뭐 피보시거나 뭐 그런 거 있으십니까? 베타 테스트로 참여해 가지고 피를 본 거는 히오스 말고는 없어요. 아하! 아이고 히오스. 아유 그 참 저도 뭐 저거 베타 얘기가 나와서 그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OBS가 무슨 문제인지는 모르겠어요. OBS도 이게 참 업데이트 베타가 먼저 나오고 하는데 아 희한하게 이거 OBS는 업데이트 할 때마다 제가 듀얼 그래픽 카드로 송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업데이트를 하면 그 듀얼 그래픽 카드를 읽지를 못해요. 분명히 송출용 이제 그래픽 카드를 따로 놔두고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서 송출용 그래픽 카드로 OBS가 잡히고 일반 방송은 그냥 기존 사용하는 그래픽 카드로 잡혀야 하는데 아 그것 때문에 베타 그거 한번 할 때마다 다시 이제 버전 리롤을 해야 되고 그러는 게 참 화가 많이 나네요. 음. 근데 어 히오스는 어떤 문제였어요? 히오스예요. 네. 근데 베타에서 분명히 내가 레벨링을 찍었는데 네. 이게 뭐 다 그런 건 아니고 몇몇 개인들 해 가지고 이게 내가 찍은 게 초기화 되더라고요. 왜요? 모르겠어요. 그래 갖고 배틀넷에 문의해 보니까 "조치 중이다."라고만 뜨고 답변이 없는 거예요. 아이고 배틀넷아 네 니네 그럴 줄 알았다. 그럴 줄 알았다. 아이고. 아유 제이시 님 좀 빌런 같네요. 히어로즈 오브 더 스톤 가입 시 전원 카드팩 뒷면 100% 증정. 월드 오브 크래프트 팬 무료 증정. 특정 조건 디아블로3 공허의 유선 초상화 획득기 즉시 이동 배틀넷.com. 내가 봤을 때 제이시 님 깜빡하고 저거 즉시 이동하고 뒤에 링크 걸어 놔 가지고 잘린 다음에 한 번 더 올린 것 같아요. 아마 그런 것 같죠? 예. 근데 저는 이제
베타가 베타로 피본 거는 이게 네네. 내 나한테 직접적으로 피본 건 그거고, 저는 이제 현생인지라 제 고객들의 피를 좀 보거든요. 어떤 게 있죠?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어 여러분 알 거예요. 갤럭시 S22 저거 이슈 있는 거. 에? 저 S20인데 어떤 이슈가 있어요? 아, 그거 모르고 사셨어요? 네. 세상에. 아니 세상에라 하지 말고 빨리 빨리 얘기해 주세요. 연기증 난단 말이에요. 자, 어떤 이슈냐면은, 네네네. 그 휴대폰 보시면은 이제 게임만 담아두는 폴더 비스무리한 게 있을 거예요. 그거 바로 게임 런처라고 하는 아, 건데, 네네, 알죠. 자, 그 이슈가 있어요. 그게 어떤 이슈냐면은, 자, 게임을 시행을 해요. 네. 이 게임은 이제 CPU도 많이 갈구고 뭐 그래픽 카드 많이 갈고요. 그래서 얘가 임의적으로 제한을 걸어요. 어떻게? 성능을 아예 제한을 걸어요. 네네네. 그러면서 발열도 같이 잡는 그런 식으로 한 거거든요. 아, 그러면 쉽게 말해서 성능은 올라가 있는데 발열이 안 잡혀서 성능을 낮췄다 이 얘기예요? 네, 맞아요. 와, 이 성능 쓰레기 자체는 같은 올라가 새끼들. 있어요. 그리고 아하. 그것 때문에 "배터리 오래 간다."라고 홍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사실 그거 언락하면서 돌려 보니까 배터리 방탈하는 현상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아, 그 발열을 못 잡아서 배터리가 생각보다 빨리 빠지는 거네요. 네, 맞아요. 아, 어쩐지 배터리 용량은 큰데 배터리를 많이 먹더라. 뭐 하는 것도 없는데. 그래 갖고 제가 이야기했죠. 중고로 살 건 더더욱 아니었다고. 그럼 제가 호구된 거네요? 그러게 좀 물어보고 사셨어야죠. 왜 덜컥 사셨어요? 에이, S20이면 좋은 줄 알았지. 씨발. 여러분은 지금 호그와트와 같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호그 아, 맞는가? 아니, 저 솔직히 얘기할게요. 제가 약간 이제 이런 그 휴대폰이라든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뭐 좋은 거 하나 사면 몇 년 쓰겠지라는 마인드로 제가 요번에 휴대폰을 S22 울트라를 샀어요. S22 울트라를 사서 아니 뭐 이거면 한 3년 5년 쓰겠지 이러면서 샀는데 어, 좀 시발. 아니, 그래도 야, 뭐 애니야. 게임은 안 해요. 게임 안 해요. 게임 안 합니다. 저 휴대폰으로 게임 안 해요. 카톡이랑 전화만 잘 되면 됐지. 네, 이 신기하게도 유튜브도 게임을 인식해 가지고 예? 거짓말 같죠. 진짜입니다. 유튜브도 게임. 어쩐지 유튜브 채팅이 안 되더라. 그 채팅이란다. 그 댓글 보기가 안 되더라. 아하. 아닌가? 그건 인터넷 문제인가? 뭐 인터넷 문제일 수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아, 뭐 다른 이슈긴 한데 그것도 같이 껴 있더라고요. 아, 아. 여러분, 인터넷은 LG U 플러스세요. 이 방송은 LG U 플러스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나 LG 안 쓰잖아요. 왜 약 팔아요? 아니, 뭐, 어떤 매장인지 모르겠는데요. 어떤 매장 가니까 티리아스 방송이 딱 나와 있으면서, 오직 LG U 플러스에서만. 아, 참. 제가 LG U 플러스 후원을 받는 사람입니다, 예. 아니, 제일 먼저 영업을 했는데 자기 KT 쓴다고 왜 KT 쓰냐 물어보니까 LG 화가 나 가지고 못 쓰겠다고. 그래서 맞아요, 그리고 LG 화나요. 얼마 전에 저기 디스코드에서 LG 전자 직원분이랑 한번 담소 나눈 적 있거든요. 아하, 네네네. 그때 이제 수인 가 수인 파는 친구들도 같이 있었는데 세상에 저희 둘만 떠들고 수인 파는 친구들이 다 나가 버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겠냐, 그 자리에 TBS 님도 계셨잖아요. 저도 수임 파는데? 그러니까 잉? 우리들끼리만 통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다 조용해지는 거죠. 아하. 오직 LG U 플러스에서만. 네, LG에 불 안 났어요. 왜 갑자기 또 살해 관리죠? 나 안드로이드반 쓰전 할배인데 3년 전에 갤노트 10 플러스 산 거 후회하고 진지하게 어쨌든 뭐 산옥님 액등이로 같은 갈아탈까 생각 저런 중입니다. 케이스는, 그쵸? 원래 베타에 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휴대폰을 살 때 언제쯤 제일 사는 게 제일 좋냐면은, 자, 아이폰 제외하고 말씀드릴게요. 아이폰은 잘 안 나오니까.
언제냐면은 자 삼성 같은 경우에는 어지간하면은 바로 기기값 할인 안 넣어줘요. 언제 넣어주냐? 출시하고 한두 달 뒤에. 왜? 목표치가 있거든요. 나가야 되는 목표치가 있는데 그때 이제 사셔야 좀 혜택을 많이 받아요. 아하. 자, 단적인 푸냥님, 예로 네. 제가 일단 말씀 중에 죄송한데 이거는 돈 들어온 얘기라서 네. 제가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뭐 네. 이제 이쪽에서 근무를 하시니까 이제 골스 안드로이드라는 분에게 도네이션이 왔습니다. 내용이 네. 어떻냐? 나 안드로이드만 쓰는 할배인데 3년 전에 갤로트 10 플러스 산 거 후회하고 진지하게 앱등이로 갈아탈까 생각 중입니다. 라고 하는데 푸딩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뭐 나이가 이제 젊은 분이시면은 갈아타셔도 무방합니다. 동년배들도 다 애플 쓴다 그냥 요즘엔 다들 보통 애플 많이 쓰긴 하죠. 그리고 이제 저것도 하시니까. 근데 본인이 이제 사용하는 특정 어플리케이션이 지원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거는 맞아요. 감안해 주셔야 된다. 저도 그래서 그 아이폰 이런 거 사용하다 보면 불편한 게 이제 앱스토어는 승인을 받은 어플리케이션 위주로 올라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른 어플리케이션 쓰려면 탈옥 그거를 해야 뭐 이제 사용을 할 수 있잖아요. 그걸. 그러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꺼려지는 것도 있고 거기에 플러스로 이제 저는 애플 아직도 화가 나는 게 뭐냐면 이제 진짜 USB-C 타입으로 다 바뀌고 있는 세상인지 지 혼자서 8핀을 고집한다는 것 자체가 그것 때문에 좀 화딱지가 많이 나는데 정상입니까 이건? 음. 맞아요. 근데 저는 이제 예전에 애플 사용해 본 적이 있었는데 네네. 좀 오래전이에요. 진짜 네. 라떼 나오는데 네네네. 처음 써 본 게 이제 아이폰 3GS였거든요. 네네. 설마 그 20핀짜리? 예. 그때 좀 많이 두꺼웠죠. 예, 그 길쭉한 거? 자 근데 이제 컴퓨터에 꽂고 음악을 넣으려면 아이튠즈를 썼어야 아, 되는데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 당시에 아이튠즈 잘못 쓰면 어떻게 되냐면 휴대폰에 벽돌이 돼요. 네? 왜요? 동기가 잘못해서. 아하. 무슨 그래서 단계가 있어? 그 당시에 이제 좀 IT 기기 잘 만진다? 그러면은 그 친구는 이제 무조건 이제 다 아이튠즈 그거 해 주고 있고. 아하. 그래 갖고 그래요. 근데 요즘에는 좀 어차피 음악을 막 직접적으로 휴대폰에 넣고 영상을 다운로드 하거나 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요즘은 스트리밍이 이제 대세니까요. 그니까 스트리밍으로 대처하다 보니까 오히려 휴대폰에 저장되는 거는 사진들밖에 없더라고요. 그쵸, 그쵸. 남는 건 음. 사진뿐이다. 저 야, 남는 게 사진뿐인데 이제 사진 옮기는데 한 10,000장 넘어간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아 팔기 싫다.' 이제 약간 이런 느낌이 좀 많이 들긴 해요. 아, 맞습니다. 그런 것도 있지요. 옮기는데 3 시간이어 가지고. 와, 근데 아이폰 3GS면 벌써 나온 지 한 12년, 13년 다 돼가는 제품 아닌가요? 조용히 하세요. 예? 나이 나와요. 노케이블 아이폰은 또 무슨 얘기죠? 노케이블 아이폰이 뭐예요? 노케이블 그러니까 그 맥세이프라고 해 가지고 네네. 요즘 나온 아이폰들은 이제 그 무선 충전이 지원되거든요. 아하. 음. 포토를, 이거 근데 멀쩡한 포토를 왜 없애? 포트 없앰으로 해서 솔직히 많은 걸 할 수 있긴 해요. 이게 페이랑 통하는 분도 없는 게 까불어. 뭘 바보야. 포트리스 5초 밴 애플페이는 되나요? 그게 아니라 하늘나라 아, 네. 있지. 넌 포트리스 그것도 5초밴 모르나? 해드리겠습니다. 어디 갔지? 네. 보자. 또 뭔가 또 익명의 후원이 날아왔습니다. 이게 페이랑도 통화 녹음도 없는 게 까불어 뭐 바보야. 애플페이는 미국이 아니라 하늘나라겠지. 넌 그것도 모르냐. 아, 그래. 아이폰은 페이 그것도 안 되고. 맞아. 통화 녹음은 왜 안 되는 거예요, 아이폰은? 미국에서 일부 주에서는 통화 녹음이 불법이에요. 아, 그래서 그 기능이 빠진 건가요? 네. 아하. 자 근데 이제 네네.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아이폰 녹음됩니다. 아, 돼요? 어떤 식으로요? 그 어플을 쓰면은 되는데 네. 그 어플이 뭐냐면은 돈을 내고 써야 돼요. 에레이, 연병. 죄송합니다. 아니, 욕을 안 하려고 했는데 이 욕이 나오네요. 아이고, 미안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좀 불편하긴 해요. 왜냐면 내가 상시로 꺼내 볼 수 있는 기능은 그게 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고객들이랑 통화하면은 모든 통화 내용들이 다 녹음이 돼 있어 가지고 나중에 이제 부당한 클레임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녹음으로 다 소명을 하거든요. 아하. 증거가 되니까. 그쵸. 그래서 고객들이랑 항상 통화하기 전에 상담 내용이 본격적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이제 통화 녹음 시작한다 고지해 드리고 통화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다 완료된 뒤에 따로 보관해 두거든요. 네네네. 약간 근데 아이폰은 이제 대신 이제 저거에 좀 특화가 돼 있어요. 마이크 음성 인식 기술이 워낙 잘 돼 있어 가지고 뭐 "시리야 뭐 해 줘." 하면은 이제 잘 반응해 주고 하거든요. 아니에요. 그거는 제가 약간 이건 반대하는 게 저도 이제 갤럭시랑 아이폰을 같이 사용하다가 이제는 갤럭시 두 개만 사용하고 있는데 그냥 뭐 티리아스라고 발음만 해도 시리가 반응을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아직까지 음성인식 기술은 많이 멀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아이폰 쓰시는 분들 바로 티리아스 해보세요. 그럼 시리 반응합니다. 다들 해보세요 한번. 진짜요. 이거 농담 아닙니다. "오케이 구글 볼륨 최대로 해 줘." 아, 하이 빅스비 해달라고요? 저는 빅스비 설정을 안 해놨어요. 귀찮아서. 아니 왜 네가 울어. 미친놈 같아 이거. 옆에 있던 거 울었대요. 어떻게? 아니 빅스비가 최고야. 티리아스가 필요 없단다. 그 실이 필요 없어요. 티리아스는 TDS 좋은 거. 필요 없다고요? 아니에요. 티리아스 좋은 거예요. 뭐 어쨌든 간에 익명으로 후원해주신 1,000원 감사합니다. 야, 미치겠네. 근데 근데 뭐, 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애플페이 스타벅스에선 돼요. 아니, 스타벅스밖에 안 돼요. 그러면 네. 그럼 뭐 백다방이나 더리터 이런 데서는 못 하는 거예요? 그쵸? 아이씨, 뭐 커피도 비싼 것만 먹어야 돼. 근데 이미 아이폰을 쓴다는 거는 주변 기기가 다 이미 사과로 범벅이 됐다는 소리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보안성 때문에. 자 우선 기본적으로 연봉 250은 넘어요. 아니 아하. 그 월급 250은 넘는단 말이에요. 연봉 250 어떡하니? 여 연봉 인방도 250 아니고. 그 나 그거 알아. 그 티리아스 님 방송 수익 아, 저 연봉 올해 250 찍긴 했습니다. 축하합니다. 누군지 모르겠지만 누가 후원을 많이 해주셨어요. 야 주가 좋아. 누군지 말씀 안 드릴게요. 원래 제가 주가 연봉이 100만 원 정도 됐었는데 250이 됐네요. 감사합니다. 누군지 몰라도. 주가 좋아. 아, 뭐 어쨌든 아유, 참 뭐 아이폰이니 갤럭시니 언제나 논쟁은 많긴 하지만 그냥 아, 요즘에는 그냥 그런 거 필요 없이 그냥 네네. 그걸로 비교될 것 같아요. 그냥 나는 정말 이제 내가 인스타 감성을 느끼고 싶다. 네네. 그러면은 이제 아이폰으로 가시면 되고요. 네. 그다음에 난 인스타 감성 무슨 나는 트위터나 할 거다. 네. 갤럭시 쓰시면 됩니다. 아하. 그건 네. 아셔야 돼요. 트위터 그러니까 애플 환경에서 트위터 하면은 안 걸려요. 아하. 제가 두 가지 동시에 쓰고 있어서 아는데 네네. 애플 환경에서 트위터 쓰는 거 아니고 인스타 환경에서 안드로이드 쓰는 거 아니에요. 폴드요. 아, 폴드 그거 안 좋은 폴드 거 아니에요? 폴드 어 그 폴드라든지 플립이라든지 아직 기술이 좋아졌다고 하긴 해도 저는 아직까지 존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 이런 하이 테크놀로지잖아요. 따지고 보면. 근데 지금 여우산홍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구성 때문에 저는 좀 꺼려지더라고요. 안 그래도 플립 3인가? 그것도 약간 고려를 하긴 했었는데, 아이고 뭐 어차피 뭐 저도 방송상에서는 뭐 닉네임 나왔지만 제 현실은 아무도 모르니까 소신 발언해 보겠습니다. 네네네. 자, 폴드나 플립 계열 그러니까 플렉시블 디스플레이라 해서 접히는 거 쓰고 싶다? 겨울엔 쓰지 마세요. 부서지나요? 그래서 그러니까 따뜻한 데 있다가 밖에 나가면 이게 디스플레이가 수축이 되면서 당신의 디스플레이는
이제 하늘나라로 가게 됩니다. 아하. 약간 아. 그거죠. 그 유리병 채로 올리면 유리병 깨지잖아요. 그렇게 그 내구성이 약해요? 네. 어머, 어머, 어떡하니, 그거? 왜 써요? 그걸 왜 쓰냐면은 몰라요? I don't know. 여러분 그거 왜 써요? 왜 써요? 아, 따뜻한 남자라서 안 깨진대요, 폭시오님이. 혹시요님은 저거 마음씨가 따뜻한가요? 아니면 지갑이 따뜻하신가요? 아, 지갑이 따뜻하구나. 아하. 손이 큰 게 좋다고요? 제가 봤을 때는 통장이 큰 사람 아닐까요? 아하, 그게 또 맞는 말이긴 하네요. 지갑 자체 발을 아이고, 세상에. 통- 돈이 삭제되고 있어. 아니, 여기는 돈이 거쳐 지나가는 정류소 같은 느낌인 건가? 지나갑니다. 약간 그거죠. DNS 같은 개념이죠. 아이고, DNS다니. 아이고, 세상에. 수돈만퍼의 성지. 아, 수상할 정도 돈이 많은 퍼리는 플립 계열을 쓴다. 아하, 좋습니다. 근데 약간 그건 있어요. 그 폴드가 저도 폴드를 써봤는데 네네. 부작용이 있어요. 어떤 거요? 우선 통화하면 손목이 시큰거려요. 왜죠? 반으로 접고 통화를 해야 되는데 그 무게가 상당히 나가거든요, 생각보다. 아하. 우선 손목 시큰거리고요. 네네. 그리고 그게 시큰거린 것만큼 핸드폰을 내려놓게 되는데 그럼 결국 또 뭘 사게 되냐면은 갤럭시 버즈를 사게 돼요. 그렇네요. 무선 통화를 때문에. 음. 아하. 이게 제가 봤을 땐 삼성에서 노리고 네네. 그렇게 만든 거 아닌가. 아, 그러니까 결국엔 끼어 팔기네. 그러니까 사은품을 갤럭시 버즈를 주는구나. 이놈 새끼들. 이 삼성 간악한 녀석들. 아, 근데 그 보셨어요? 애플에서 나온 헤드셋인데 네네. 그거 얼마였다고 했지? 그 아시는 분? 그 개 비싸던데 진짜. 왜요? 얼만데요? 잠깐만요. 한번 볼게요. 검색 좀 네. 해볼까? 50만 원요? 70만 원요? 그걸로 파셔를 사. 아, 진짜 너무 비싸긴 하다. 근데 네네. 그게 그 제 고객님이 중 한 분이 이제 그거를 쓰긴 하거든요. 네네네. 어때요? 물어봤단 말이에요. 정말 궁금해가지고. 네. 진짜 써보니까 확실히 틀리긴 그게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 말 들어보셨나요? 어떤 거요? 국가가 허락한 유일한 마약은 음악이라고. 아, 네, 그렇죠. 그 유명하죠, 그거. 응. 아마 그거에 어울리는 제품이 그거 아닌가. 아하. 아니 진짜 농담 아니라 네네. 그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진짜 세상과 단절되는데 내가 듣고 싶은 음악만 들려. 그 정도로 이제 차폐가 좋다는 건가요? 예. 음잡해도 좋고 네네. 그다음에 음질도 되게 좋아 가지고 네. 깜짝 놀랐어요. 아, 노이즈 캔슬링. 저거를 노이즈 캔슬링이라는구나. 온 세상이 내 것처럼이 아니라 내가 세상을 왕따시키고 있는 거예요. 아, 아, 아. 판별을 잘 하셔야 돼요. 온 세상이 내 것 아니에요. 아, 응. 위아더 월드가 아니고 그냥 이츠 마인이네요. 예, 이츠 마인이에요. 음, 아니, 이츠 마인대로 하다가 이제 차에 치여봐야 이제 내가 이게 잘못된 선택을 했구나라고 이제 정신 차리고 유아 언론. 뼈 때, 이걸 아니 그렇게 뼈 때리면 안 되지. 뼈 때리면 안 돼요? 너무 뼈 뭘 때리면 안 돼요. 뭘 때려야 되느냐? 그냥 뭐 불안한데 때려요. 정신 차리라고. 그냥 차라리 뼈를 맞을래요?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음. 노케는 버스 안에서만 듣는 걸로? 아니죠. 버스 안에서는 이 TDS 방송 이어폰 없이 들어야죠. 아우, 야, 안 돼요. 쪽팔려. 아니, 지금도 그런 사람 있을 수도 있어. 나 그러는데. 예? 네. 아, 너 매장에서도 듣는데요, 왜? 그래요? 오직 LG U 플러스에서만. 이 방송은 LG U 플러스와 함께 합니다.
아, 참, 이 라디오 올라갈 쯤에는, 유료 광고 포함 넣어놔야겠다. 광고비 아니, 아니요, 그거 LG에서 고소할걸요? 왜 지네 이름 갖다 쓰냐고 LG에서 고소할걸요? 네, 디즈니 껴있으니까 아마 디즈니도 같이 고소하지 않을까요? 큰일 났다, 저때. 응경됐다. 아, 뭐, 아, 어쨌든 간에. 미키마우스 어서 오고. 어쨌든 간에 결론은 그거네요. 하이테크놀로지 따라가려다가 지갑이 거덜난다. 맞아요. 아하, 좋습니다. 아이고, 뭐, 어쨌든 간에, 이렇게 여우사동님 사연까지 읽게 되었네요. 자, 그러면, 또 잠깐 저희는 쉬었다가, 다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창정의 나는 트로트가 싫어요. 듣고 가겠습니다. 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아유, 자, 임창정님의 나는 트로트가 싫어였어요. 앞 광고 개꿀이네요. 크크. 뭔 아까운 거 네. 개꿀이에요. 참. 네, 뭐, 1,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네, 고마워요. 자, 이제 뭐, 라디오 이제 마무리 시간도 다가왔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게스트로 참여해주신, 네, 푸냥님에게 무언가가 이제 궁금한 것이 있다. 이런 거 있으시면, 개인적인 Q&A 시간 가지면서, 천천히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이제, 시청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사냥꾼님이 말씀하셨네요. 푸냥님 오늘 팬티 색깔이 무엇인가요? 팬티 색깔은 팬티 색깔 중요한가요? 근데 뭐가 어쨌든 어, 질문이 들어온 거긴 하니까 답변은 드릴게요. 네. 호랑이 팬티예요. 보라색요? 아니 호랑이 그려진 팬티라고요. 호랑이 팬티요? 그럼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호랑이 콧물은 안 흘리나요? 콧물이요? 네. 콧물을 왜 흘리나요? 미치겠다. 자, 더럽게 푸른 하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자케이 디자인에 대한 본인만의 철학이 있다면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철학이요? 철학이 딱히 있진 않고요. 솔직히 이게 그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래 본 모습은 아니고 약간 이걸 '내 자켓을 퍼스트화하고 싶다.'라고 해 가지고 만들게 된 약간 VR 캐릭터긴 해요. 그래서 '철학은 딱히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거는 참 저도 비슷한 게 저는 그냥 이제 제 펄이 자켓을 약간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이제 원래 제 방송이 뭐 펄이 쪽을 지향한 건 아니었어요. 지향한 건 아닌데 이제 어쩌다 보니 원래 제가 이제 펄이라는 캐릭터를 좋아했고 뭐 자켓은 없었지만 언제 한번 이제 제 시청자분이 뭐 한 분이 지금 요새 바쁘셔서 뭐 못 들어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티라스님 혹시 그 펄이 캐릭터 그려봐도 돼요? 하길래 그러면 제 방송 이미지에 맞게 한번 그려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지금의 이 티리아스라는 캐릭터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렇고요. 그리고 책사냥꾼님이 또 말씀하시네요. 제일 재미있게 본 애니가 있나요? 제일 재미나게 본 애니요? 어 강철의 연금술사가 제일 재미나게 본 것 같아요. 엿비싼 허리가운? 예. 그 구작 그러니까 제가 구판 애니랑 신판 애니 둘 다 정주행을 각각 30번 이상은 다 한 것 같아요. 30번요? 네. 그게 돼요? 되죠. 어떻게? 넷플릭스도 있고 네. 다운로드 받았던 것들도 있고. 아니, 근데 제가 그 강철의 연금술사라는 만화를 이제 제 주변에서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니 이거 만화 이거 안 보면은 진짜 인생 절반 손해본 거다라고 말을 하던데 혹시나 강철의 연금술사만이 가지는 이제 좀 독특한 설정이라든지 아니면은 꼭 봐야 되는 이유 혹시 그런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꼭 봐야 되는 이유는 좀 솔직히 그거는 개인적인 호불호 영역이니까 그거는 패스하고 그냥 추천해 주는 이유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추천해 주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선 나오는 등장인물들 자체가 다 비중이 낮지 않아요. 네네네. 무언가 다 하나씩 역할이 다 있어요. 아하. 그거를 이제 캐릭터 이체성을 살려주는데 소모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개연이 돼서
이 친구가 성장할 수 있게끔 약간 도움을 좀 많이 주는 막 그런 주변 사람들이나 아니면 진짜 이제 뭐 단순히 악역을 사실 이 녀석도 착한 녀석이었어요.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되게 입체감 있게 살려주는 빌런들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아, 그럼 빌런 하나하나에도 좀 캐릭터성이 많이 있다 이거네요. 그쵸. 각자 두드러진 개성이 이제 되게 재미나기 때문에 네네네. 음 그래서 아하. 좀 더 매력이 있던 애니메이션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뭐 이제 언제 저도 한번 기회가 되면 보긴 해 봐야겠네요. 그렇게까지 얘기가 나오는 거 보면. 그래서 저는 네. 넷플릭스 공유해 준다고 하니까 본인이 거절했잖아요. 저 넷플릭스 결제를 하고 있어요, 저는. 안 봐서 그렇지. 안 보고 있어요? 네, 3 달째 안 봤어요. 인생 몇 달째 지금 손해 보고 있네요. 어허이, 조용히 하십시오. 아이고 저러니까 이제 손 대는 것마다 다 이제 호구 된 소리 듣는 거죠. 어허이! 어이 아니 뭐 물론 넷플릭스가 월 결제 계속 빠지곤 있어요. 안 봐서 문제지. 안 보는데 왜 계속 해 놓았을까? 어. 네, 제가 호구 맞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강연금 특징이 1화 보면 끝까지 계속 보게 돼요. 나 1화 보고 안 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인간이란 생물은 아니 1화 네 보고 맘대로 끝까지 보게 되는 게 주종되거든. 아니라 아주 이게 재밌어. 9판을 먼저 본 다음에 심판을 보면 또 그 각각의 그걸 좀 비교를 해야 되거든요. 오리지널 스토리대로 가냐 아니면은 그냥 이제 따로 분개해서 가냐. 9판 같은 경우에는 중간까지는 오리지널이었다가 완결이 안 난 상태니까 그냥 각자 노선 타게 된 케이스인데 각자 노선 케이스도 이게 그 당시만의 매력이 되게 있어요. 어두운 분위기? 그 당시에는 이제 일본 분위기 자체가 되게 이제 좀 어두운 분위기 형성들 애니메이션 되게 많이 나왔는데 약간 그 노선을 좀 제대로 좀 살려주는 역할을 좀 해준 역할이고 심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오리지널 스토리대로 따라가는데 또 심판은 심판 분위기대로 좀 밝고 좀 유쾌한 분위기 위주로 좀 간 게 있고요. 애니는 라프텔이라고요? 뭐 애니가 라프텔도 유명하긴 하죠. 근데 넷플릭스 위주로 좀 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무래도 공짜로도 좀 근데 라프텔은 저도 한번 이용해 본 적이 있거든요. 한번 이용해 본 적이 있는데 라프텔은 또 이제 라프텔 독점작이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래서 뭐 진짜 만화를 좋아한다면 뭐 둘 다 결제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호우 소리 듣나? 또 둘 중 하나는 이제 보다가 뭔가 비교 선상이 '아 이쪽이 좀 더 괜찮다.' 하면 이쪽으로 파고드는 게 낫죠. 그렇죠. 뭐 본인의 입맛의 차이니까 뭐. 분기별로 애니가 나온다고요? 아이고 많이 재밌겠네요. 네. 제가 만화를 좀 보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뭐 혹시 또 다른 질문은 없으신가요? 푸냥님에 대해서? 뭐 근데 푸냥님도 이제 뭐 질문을 들으시다가 본인이 이제 좀 껄끄럽거나 혹은 이제 이거는 밝히고 싶지 않다. 뭐 그러한 내용이 있으시면은 뭐 굳이 뭐 말씀은 안 해주셔도 돼요. 근데 이 방송은 뭐 어떻게 보면 제 본진이기도 하죠. 참 이게 말들 이쁘게 잘 들어 주셔 가지고. 에헤이. 근데 아 아쉬운 게 조금 있긴 하죠. 근데 뭐 어차피 뭐 선 넘는 발언들은 제가 그냥 패스를 할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선 그냥 뭐 넘는 건 크게 막 패스하는 게 걱정할 맞죠. 뭐 그건 없을 것 같고 네네. 뭐 근데 궁금한 사항은 솔직히 별로 없을 거예요. 제 방송 뭐 와 주시는 분들도 대부분 있고 하니까. 근데 이제 개인적 풀고 싶은 썰은 좀 있네요. 뭐 어떤 썰 풀고 싶으세요? 뭐 딱히 뭐 Q&A 뭐 따로 들어오는 게 없으니까 뭐 본인이 음. 하고 싶은 얘기라던가 뭐 그런 거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요 앞전에 그 LG 플러스랑 아시아나 항공이랑 네네. 그 저거 교육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네네네네. 아시아나 항공에서 이제 교육을 해준 그런 케이스인데 이게 요즘 친구들 대하는 법을 대해서 좀 배우고 왔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어 자 이런 상황이에요. 자
A란 직장 상사가 있어요. 네, 나나 어서 오세요. 까망두무님 레이드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A란 직장 상사가 있어요. 네. A란 직장 상사가 있고 B란 이제 평사원이 있어요. 네. 후배 선후배 관계겠죠. 자, 근데 보통 선후배군요. 이제 그런 선후배 관계에서 네네. 이제 부하 직원이 잘못했을 때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릅니다. 요즘 친구들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네네네. MZ 세대라고 하잖아요. 네. 음, 하고 MZ 세대라는데 네네. 이제 그런 MZ 세대에 대한 법을 좀 배우고 왔는데 네네. 내가 이제 이런 것까지 신경을 써줘야 되는 입장까지 왔구나라고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본인이 나이를 드셨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요? 어, 맞긴 한데 들으면 같이 화낼걸요? 왜요? 한번 드러나 봅시다. 아, 어, 그러니까 그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이렇게 설명할게요. 자, 업무 중에 과실이 생겼어요. 업무 중 과실. 네네네. 네, 자, 업무 중 과실이 생겼는데 이게 이제 고객은 무조건 날 응대해준 직원이 잘못이다. 네네. 근데 부하 직원은 뭔 소리냐, 난 절차대로 했다. 자, 이때 티리아스님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한번 다시 얘기해 주실래요? 자, 고객이 있고 네네. 내 부하 직원이 그 고객을 응대를 했는데 그 응대하는 과정에서 고객은 불만을 느끼고 직원에 대해서 클레임을 걸었어요. 예예. 응, 클레임을 걸었는데 이제 그 클레임이 본사까지 올라가게 돼 가지고 "소명하세요."라고 해서 소명을 했는데 부하 직원은 이제 부하 직원대로 이제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거고 그렇죠. 고객은 고객안대로 대접을 좀 소홀히 받았으니 화가 나서 그렇게 했을 거란 말이에요. 예예. 맞습니다. 그거는. 응. 근데 그 자리에 이제 본인이 없어요. 내가 못 봤어. 그럼 네. 그때는 어떻게 해 줘야 할 것 같아요? 저라면은 아무래도 일단은 제가 뭐 개인 대 개인이 아니고 기업 대 개인의 상황이잖아요. 아무래도 그죠? 일단 이제 우리 클라이언트에 먼저 의견을 들어줘야겠죠. 음. 왜냐면은 일단 클라이언트가 클레임을 걸었다는 건 어쨌든 간에 뭐 클라이언트의 잘못이더라도 뭐 본인 마음에 이제 직원이 뭐 응대를 잘못했다든지 뭐 그런 게 있었을 거니까 충분히 그런 식으로 클레임을 걸었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제가 그 자리에 없었다 하더라도 그런 상황으로 클레임이 들어왔더라면 일단 고객 먼저 듣고 나중에 우리 직원 얘기를 들어볼 것 같아요. 저는. 맞아요. 우선 첫 번째로는 이제 사실관계 이제 확인이 들어가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만약에 클라이언트 억지 주장이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하실 건가요? 클라이언트의 억지 주장이라더라도 일단은 뭐, 사업하는 입장에서는 알겠지만 그거 뭐 예의할 수밖에 없어요. 음. 결국에는 우리는 팔아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쵸. 우리는 팔아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당장에 일단 클라이언트의 요구를 들어줄 수는 있어요. 너무 부당한 게 아니라면 말이죠. 그래도 뭐 이제 우리 직원은 또 이제 억울할 수 있잖아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뭐 제가 사후 조치를 해주겠죠. 이 상황이 끝나고 나면. 그래서 네. 교육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았냐면은 네네. 자, 우선은 이제 사실관계를 확인해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다음에 되게 이제 사실적으로 근거를 해 가지고 이 친구한테 피드백을 줘야 돼요. 네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피드백을 해 주냐면은 그 아시아나 항공 측에서는 동영상을 한번 촬영해 보래요. 어떤 식으로의 동영상일까요? 자, 예를 들면은 뭐 비행기를 탔어요. 이제 네네. 사무국장이 이제 손님 인척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직원은 이제 그 문제 있는 직원을 보고 이제 응대를 시키는 거죠. 음. 네, 그분이 뭐 본 항공은 뭐 어디까지 뭐 가고 뭐 블라블라블라 이야기를 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사무국장은 자체 내에 규정되어 있는 체크리스트를 하나하나 체크를 다 해 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런 클레임이 발생했을 때 "너가 이런 부분이 문제이기 때문에 클레임이 발생된 거다."라고 되게 명확하게 이제 지시를 다 잘못에 대해서 짚어 줘야 되는 건데 그게 이제 경고성의 피드백이 아니라 네네.
진짜 애기처럼 달래주는 식으로. 왜 달래요? 그쵸. 여기서부터 이제 이해가 안 가죠. 예, 예, 왜 달래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은 네. 그 친구는 현실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가지고 퇴사를 할 수밖에 없대요. '아 이 회사는 나한테 해준 게 요거밖에 없구나.' 하고 도망가 버린대요. 지랄을 네 나왔죠.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죄송합니다. 이거 그래도 방송인데 그 라디오 방송인데 몰라 씨발. 지랄 신앙이네. 아니 그거를 갖다가 아니 상식적으로 저는 지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서히타게 해달라고요? 미친 새끼인가? 아니 이게 저는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왜요? 왜? 그러니까 그러니까 왜 거기에서 부당함을 느끼는 거지? 그거예요. 요즘 친구들은 자기가 일한 노동에 대해 그러니까 노동의 가치라는 건 사실 이게 우리가 뭐 수치화를 시킬 수 없는 항목 중 하나잖아요. 네네, 그렇죠. 예. 눈에 수치화를 보이는 건 실적밖에 없죠. 눈에 보이는 건 숫자밖에 없는데 근데 솔직히 이제 뭐 신입사원들 그러니까 요즘 MZ 세대들이 이제 취업을 하면서 나오는 문제들에 대해서 이게 이야기를 해 주는 거거든요. 네네. 우선은 이제 좀 코칭 피드백이 스몰 토크를 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업무적인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어 너 머리 새로 했네? 뭐 이쁘다. 너 어느 미용실에서 했냐? 나도 좀 소개 좀 시켜 줘."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서 이제 이 친구에 대한 강점, 좋은 점들을 이제 소개를 해 주고 네. 또 고마웠던 점, 음. 네가 있음으로 인해서 뭐가 잘 되고 이런 거를 이제 이야기해 주면서 네네. 칭찬과 지지를 해 줘야 돼요. 음. 네 우선 제 기준에서는 뭐 여러분 이런 말 들으면 제가 뭐 저보고 꼰대라고 할 수 있긴 한데 네네. 우선 저는 첫 번째부터 다 탈락이에요. 전 이런 거 안 해 주거든요. 아하.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실에 근거해서 이 친구에 대해서 개선 사항. 너는 다 좋은데 요것만 더 고치면 더 좋을 것 같아. 그리고 네. 이제 요거는 뭐 저희 쪽 용어긴 한데 BMW라고 해서 바디 무드 워드 뭐 요런 것들 근데 요거는 뭐 어차피 서비스 관련직 아니면 크게 막 아니니까 그건 제껴두고 네네네. 경고성 피드백이 음흠. 들어가 있긴 한데 경고성 피드백은 어떻게 보면 최후의 보루 수준이에요. 그렇겠죠, 아마. 음. 그리고 이제 그 친구에 대해서 "너가 이런 잘못은 했지만 현실적으로 클라이언트들이 좀 무리한 요구를 했다." 아하. 그런 상황에 대한 공감도 해 주고 네네. 그다음에 미래 발전적 방향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우리 회사에 들어오면 그냥 말로만 뭐 연봉이 어떻고 뭐 복리 후생이 어떻고 저쩌고 근데 솔직히 신입사원들 입장에서는 그거 되게 공감 안 가거든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 거냐면은 네네. 애초에 자기한테 연차가 있음에도 못 쓰게 하는 사내 분위기라는 게 있기 때문에 네네. 가장 기본적인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음. 그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눈치 봐서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눈치 볼 게 있나? 여기서 이제 저희 아버지 세대랑 저희랑 또 갈리는 거고 네네. 저희 세대랑 MZ 세대랑 또 갈리는 거예요. 아하. 이게 바로 세대 차이구만. 예. 왜 그러니까 자동차를 4 대나 가져 그러니까 난 한 대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세대 때 저 부장님 저 일이 있어서 연차 좀 내겠습니다." "뭐 이 새끼야." 하면서 인제 멱살 잡히는 거죠. 그렇죠. 음. 근데 이제 MZ 세대들이랑 저희랑 또 차이는 "어 과장님 제가 일이 있어 가지고 연차 좀 쓰겠습니다." 그래 무슨 일인데 그래." 우선은 들어봐요. 그쵸. 들어보는 것까지는 발전했어. 예,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되게 누가 봐도 가짜는 핑계야. 저 펄이 좋아 가 봐야 돼서. 맞아. 되게 막 그런 걸로 이제 연차를 쓰려고 그래요. 예예. 근데 회사 바쁜 거 뻔히 알면서 그렇게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러면 안 되죠. 내선에서 이걸 커트 나가야 되는데 요즘 친구들은 회사가 바쁘건 말건 그건 회사 사정이고 난 내 사정이다. 난 이때 무조건 쉬어야 된다. 아하. 약간 이런 차이가 좀 있다고 해요. 그거는 좀 아니지. 이게 세대 차이구나. 네. 아하.
본인 그러니까 편의부터 생각을 하는 거. 아, 워라벨? 이게 워라벨이네. 에헤이. 이게 워라벨이구나. 예. 근데 솔직히 저희들 입장에서 워라벨이라고 하면은 뭐 워라벨이 뭔데 돈 많이 주면 장땡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 그렇죠. 돈 버리니까. 많이 주면 당땡이죠. 음. 예, 그러니까 요즘 친구들이 이기적이라는 말은 안 했어요. 이기적이라고는 안 했어요. 예. 그러니까 비유를 하자면은 이제 그런 말씀 그러니까 그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긴 한데 근데 월차 안 쓰 네. 월차 안 쓴다고 돈으로 안 준다고 하는 거는 그거는 사내 규칙마다 다 틀려요, 그쵸. 집사람꾼이. 사내 음. 규율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 월차 안 쓰면은 그만큼 이제 돈을 더 쳐주는 데가 있고 월차만큼. 그리고 이제 뭐 책사연금님 말처럼 뭐 돈 안 주는 것도 있고. 예. 네 그러니까 그런 데는 이제 월차를 이제 쓰라고 이제 장려하는 분위기고 이제 보통 못 쓴다 하는 직군들은 다 돈으로 이제 보상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음. 그리고 이제 요즘 친구들한테 이제 피드백을 해 준다 그러면은 그 직원의 역량이랑 열정 그런 걸 다 고려를 해야 한다고 해요. 자 근데 자 신입사원들이 이제 역량은 솔직히 거의 바닥일 거예요. 왜냐면은 이제 막 갓 들어왔는데 무슨 역량이 있겠어. 그렇잖아요. 그렇죠. 역량을 따질 그런 건 아니죠. 왜냐면은 신입이라는 게 우리가 경력직을 뽑은 것도 아니고 신입을 뽑았으면 거기서 역량을 찾는다. 그건 되게 욕심이죠. 욕심이고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래서 그 친구를 판단할 때 솔직히 저희 입장에서는 열정이라고 하는 걸 좀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또 열정 들어가면 요즘 MZ 세대 거품을 불죠 진짜. 그렇죠. 그놈의 열정이 뭐라고 하면서. 근데 그 친구들이 보여줄 수 있는 건 걔네들이 실적을 올리거나 그럴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말 그대로 신입이기 때문에, 말단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윗선에서는 바라볼 수 있는 게 이 친구가 진짜 일을 열심히 하고자 하는 욕망, 열정이 있는가. 그런 걸 먼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열정에 대해서 뭐 화를 낸다고 해도 이거는 진짜 좀 우리도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그쪽 세대에서도 이해를 해줬으면 하는 부분이긴 해요. 정말로. 그래서 이런 걸로 이제 좀 우선은 그렇게 한다고 해요. 칭찬이나 인정으로 3 개월을 버티라 그래요. 당눈삼, 음. 당눈삼. 당근을 이제 3 개월간 줘라. 당근만. 뭐 물론 이제 진짜 막 회사의 중대한 위기 상황까지 발전하게 되면은 이제 당근 줄 여유는 없으니까 그때는 이제 탁 쳐내는 게 맞는데 네 제이씨 님 말씀 주셨네요. 거품이라기보단 열정이라는 단어가 나쁘게 변질되었잖아요. 열정 베이 같은 걸로. 그거는 잘못된 음. 거죠. 왜냐면은 저희가 말하는 열정은 그런 열정은 아니거든요. 그거는 이제 우리보다 윗세대 아저씨들이나 그런 이제 열정 페이를 원하는 거지. 우리가 말하는 열정은 제가 이거는 이제 제 기준에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제 기준에서 얘기를 한번 하자면 뭐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어요. 이제 신입으로 왔잖아요. 신입으로 왔으면 저는 솔직히 바라는 게 없어요. 왜냐면 일 가르치기도 바쁘거든. 그래서 저는 이 친구한테 원하는 게 딱 5만큼만 일을 해주라. 100이 있으면 5만큼만 일을 하고 그만큼 네가 배우고자 하는 노력을 좀 보여달라. 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실적 같은 걸 바라는 건 아니에요. 그냥 네가 얼마나 이 일을 빨리 습득하고 이제 우리 회사에서 돌 수 있는 톱니바퀴가 될 수 있냐 없냐 그거를 조금 이제 보기 때문에 저는 그 열정을 그런 열정으로 보기보다는 그냥 아, 이 친구가 우리랑 같이 일을 잘 할 수 있을까? 그런 열정이지. 뭐 그런 이제 열정 페이거나 그런 걸로는 에이 그건 나쁜 거죠. 그건 나쁜 거. 분양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자 여러분들이 열정 페이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네가 회사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거 그 말이 나오잖아요. 그건 열정 페이가 맞아요. 회사는 사람이 필요해서 신입을 뽑았을 뿐인데 회사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 그러면은 신입 입장에서는 그게 되게 부담스러운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바라는 건
그게 아니라 회사에서 하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러면은 따로 놀지 말고 그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서 근무 시간에 근무 시간에 네가 할 수 있는 최대치의 노력을 해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예. 업무 외 시간 아니에요. 저희도 업무 외 시간 일하는 거 되게 싫어해요. 그렇지. 이거 업무 외 시간에 뭐 돈을 주나 뭘 주냐. 할 만큼만 딱 하면 되는 거지. 실습생으로서는 어떻게 임해야 되나요? 실습생. 실습이잖아요. 배우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예를 들면 자, 더럽게 푸른 하늘님이 뭐 예를 들어서 특성화고를 갔어요. 특성화고를 나와 가지고 현장 실습을 갔어요. 현장 실습을 갔는데 자, 그 현장 실습에서 실습 간 그 회사에서 실습생한테 중요한 일을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줘요. 배워 봐라.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해라. 이런 취지에서 실습을 가는 거지. 그 실습에서 넌 이만큼 해 줘야 돼. 그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더럽게 푸른 하늘 같은 경우는 이제 사연 좀 많이 올려 주셔 가지고 병원 계열에서 이제 일을 한다고 들었어요. 자, 병원 계열에서 일을 하면은 기본적으로 뭐 어느 과인지 모르니까 제가 이제 그냥 통상적으로 아는 상식선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는 진짜 배우러 가는 거예요. 인턴 쌤이 아니란 말이에요. 의사로 치면은 인턴 쌤이 아닌데 자, 실습생은 의사 면허가 없는 친구들이에요. 의사 면허가 없는 친구들이 판단을 해 가지고 뭐 누군가를 진료를 해 준다? 그건 아니거든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예. 그렇기 때문에 실습생은 어떻게 임하냐면 '내가 모르는 지식을 채우러 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배움에 있어서 현장감이 없으니 그 현장감을 채우기 위해서 실습을 하는 거지 뭐 이거를 뭐 금전적인 뭐 창출을 해 가지고 뭐 예를 들어 더럽게 푸른 하늘님이 뭐 의사를 희망을 해요. 근데 나는 성형외과 가 가지고 피부 전 빼주고 뭐 해줘 가지고 병원에 이바지해야겠어. 이걸 바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깨져도 너무 걱정할 필요까지는 없는 거네요. 그럼요. 자, 실습에서 깨지는 거는 아마 뭐 그렇게 엄청 깨진 않을 거예요. 근데 깨긴 깨겠죠. 뭐 병원 관련이니까 생명을 다루는 일은 혼이 나야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이제 거기서 깨지는 거는 더럽게 푸른 하느님을 조금 더 단단해지고 그 상황에 있어서 같은 대처를 안 하게끔 해 주려고 뭐라고 하는 거지 엿먹어 봐라라고 뭐라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래요. 그건 맞죠. 음. 왜냐면 이게 뭐 물론 이제 그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진짜 이유 없이 뭐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진짜 소수고 누군가가 이제 그렇게 뭐라 한다. 이거는 아까 푼양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점이 아쉬우니까 좀 개선을 해달라로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거는 나에 대해서 오히려 내 자신에게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나를 피드백해 주는 거잖아요. 나를 피드백해 주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그렇게 이제 좀 얘기를 해 주는 사람이 옆에 있다면 고마울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그런 게 있어요. 뭐 이제 그런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비난보다 무서운 게 무관심이거든요. 아무런 관심도 없이 누군가가 뭐 긍정적인 피드백이든 부정적인 피드백이든 그런 게 없다면 본인이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알 방도가 없어요. 그런 걸 알 방도가 없기 때문에 본인이 진짜 정말 내가 잘나서 내 코가 석자라서 내 자신이 진짜 뛰어난 게 아닌 이상은 더 이상 발전을 못하고 그 자리에서 제자리 걸음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부정적인 피드백이라도 그 사람이 진짜 악의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닌 이상 너 잘 되라고
본인 잘 되라고 하는 얘기니까 그런 건 오히려 걱정 말고 좋은 방향으로 수긍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이제 근래에 뭐 취직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뭐 취직한 지 조금 연식이 되신 분들도 있을 거고 취직을 준비하신 분들도 있고 할 텐데 음 우선은 제가 한 매장에 이제 관리자로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건 있어요. 저는 이제 회사의 이익이 돼야 되는 사람이고 신입사원들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입장의 차이라는 것도 있어요. 아하. 제가 이런 말을 싫어하기도 하는데 근데 여러분들도 그거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그 자리가 되면 저희가 무슨 말을 하는지 다 알아요. 왜 맞아요. 그런 말 있잖아요. "야 나중에 너랑 똑같은 자식 새끼 낳아 봐." 이런 말 하잖아요. 그렇죠. 네. 아마 그거랑 맥락이 같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같은 맥락이죠. 이거를 이해하려면은 진짜 그 위치까지 올라가 봐야 돼요. 약간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뭐 군필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뭐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뭐 좀 간단하게 설명해서 군대로 얘기를 하자면 이제 뭐 상병장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너희들한테 지랄하는 게 다 이유가 있다. 근데 막상 이제 그 위치 올라가 보면 나는 안 그래야지, 나는 안 그래야지 해도 그렇게 따라가게 되더라고요. 아, 아직도 이해가 안 된다고요? 에헤이 참. 음. 근데 뭐 이거는 이해를 바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음, 예. 뭐 이해를 물론 바라고 하는 건 이게 아니죠. 사람마다 겪어온 그런 상황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 개인마다 좀 차이가 있긴 한데 우선은 자격지심으로 나보다 내 밑에 있는 직급의 친구들한테 뭐라 하는 건 절대 없어요. 그건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팔도 안으로 굽는다고 당연히 챙겨주고 싶고 칭찬 해주면서 좋게 끌고 가고 싶은데 그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내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 나는 너를 채찍질하면서 끌고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맞아요. 관리자는 또 관리자대로 위에서 또 누름을 받거든요. 프레셔의 강도가 다른 거죠, 뭐. 내가 프레셔하는 입장이고, 그 친구들한텐. 그쵸. 음, 제이지님 말씀이 약간 뭐 군대 한정인 것 같긴 한데 그것도 있어요. 내가 같은 말을 50번, 100번, 1000번을 반복해도 안 맡기는 친구들이 있어요. 공감합니다. 그럼 그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도 마땅히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못 꺼내요. 그건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보고를 하고 뭐 인사적인 조치를 제시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좀 이어가는 수밖에 없거든요, 관리자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특히 내가 자영업자다 그러면은 나도 그냥 같이 붙어있던 이 친구 더 쓰는 게 낫지 그냥 또 새로운 직원 와 가지고 또 알려주고 뭐 하고 피곤하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자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들이 오가는지를 이해를 해 주면은 아마 좀 다르게 받아들이지 않을까. 맞아요. 맞아. 당장에는 이해가 힘들 수도 있어요. 그거를 바로 이해해달라고는 얘기는 안 해요. 어쩌겠습니까? 아직 그런 위치가 아니니까, 뭐. 그죠. 다들 이제 어느 순간엔 그런 위치까지 올라갈 거예요. 근데 뭐 물론 이제 제이지 님 말씀처럼 이제 뭐 안 그런 상사들도 있어요. 안 그런 상사들도 있고 정말 나긋나긋이 이제 대해 주면서 "아 친구야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해야 네가 더 업무에 더 집중할 수 있고 더 빠르게 처리할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어." 뭐 이렇게 대해 주는 사람도 분명 있지만 대부분은
사람들 대부분은 이미 밟아온 길이기 때문에 조금 더 쉬운 길로 가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게 이제 부당한 갈굼이든 아니면 좋은 길로 인도해 준 사람이든. 근데 제가 31살까지 딱 살아보면서 느낀 거는 '부조리 따라가는 게 더 많다.' 근데 모르겠어요. 부조리라고 생각하면 한없이 부조리고, 이 사람이 날 위해서 화를 냈지만 이제 그거를 하기까지 '이 사람도 많은 고민을 했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맞아요. 저 31살이에요. 그 9 년이라는 세월이 어떻게 보면 짧으면 짧고 길면 긴 건데, 그냥 그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냥 여러분들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이미 그 길을 밟아서 그걸 알아요. 음 흔히들 얘기하잖아요. "엄마가 뭘 알아. 아빠가 뭘 알아." 아니요. 이미 겪어 봐서 아는 거예요. "아들아, 딸아, 그 길은 준내 힘들다." 그래서 뜯어 말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뭘 하겠다고 하면은. 좋은 말씀 해주시네요. "그 길은 안 된다. 니마 그 게임은 망했어." 하면 안 돼. 그 게임의 이름은 히오스. 자, 뭐 어쨌든 간에 무거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자, 뭐 어쩌다 보니까 시간이 되게 오래됐네요. 네. 아이고, 네. 오늘 푸냥님 이렇게 이제 이 티리아스의 푸른밤 라디오 컨텐츠의 파일럿 제2회 게스트로 참여해 주셨는데, 아유, 뭐 오늘 좀 어땠는지 궁금하네요. 예, 소감 같은 거 한마디 해주실 수 있을까요, 혹시? 뭐 여러분들이랑 뭐 기탄 없이 뭐 이야기할 수 있어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꾸밈 없이 이야기하니까 오히려 좀 더 편했다고 해야 되나? 아하, 이게 평소에는 고객들이랑 이야기하다 보니까 네네. 내 말 한마디 한마디에 대해서 이 고객이 살지 안 살지가 결정되니까 너무 피곤했는데, 이렇게 뇌 빼고 이야기하니까 정말 좋네요. 그렇죠. 내 빼고 그냥 내 네. 하고 싶은 얘기 하면서 여러분들과 얘기하면서 뭐 그런 거에 뭐 재미를 보셨으면은 뭐 저야 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저도 그런 의도로 이제 다른 스트리머분들 초대해서 이렇게 라디오 컨텐츠를 하는 거라 뭐 제 의도대로 갔으니 뭐 어떻게 보면 저는 성공적이네요. 아유, 뭐 어쨌든 간에 오늘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 혹시 한마디 해주실 거 있으면 한마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TBS 방송 많이 봐 주시고요. 간혹 이제 좀 약간 모자란 행동을 하더라도 네?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어? 여기서 이렇게 디스를 한다고? 자, 뭐 어쨌든 간에 오늘 티리아스와 푸른밤 예, 푸냥님이 게스트로 함께 했습니다. 네, 푸냥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마지막 노래 아비치의 안녕이라고 말하지 마 듣고 오늘의 푸른밤 컨텐츠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 뵐게요.